지난주 2022 서울 호텔 아트페어를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미술만평 176회차 박정수입니다.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트페어를 준비하면서 온갖 고민에 잠을 설쳤었는데 흥행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가지고서는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또 밤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아트페어의 아무나였다가 결과에 의해서 위상이 조금 달라진 서울 호텔 아트페어를 보면서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5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시장의 변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 아트페어에 31명의 MZ 화가를 시장에 소개하였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아트페어에 처음 등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13명의 작품이 판매되었고 그 중에서 5명 정도의 젊은 화가가 뚜렷한 약진을 보였습니다. 세태의 변화와 미술시장 이미지의 신세대를 조명할 수 있는 변화와 추세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75회차에 말씀드렸던 변화에 대한 것, 상황 설정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인 시장과 전쟁으로 인해서 MZ세대의 콜렉터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인과 주식의 급격한 수익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순규 구매층이 눈에 띄게 많이 낮아진 것 정말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삼청동에 정수아트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두세 명의 불특정 기간에 특정 금액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던 20대 후반의 초보 컬렉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번 다녀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제가 대답하기 민망할 정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1,000만원에서 5천, 6천만원의 블루칩 될 수 있거나 되었거나 한 화가들을 구입했던 이들입니다. 수익에 대한 돈을 그림과 교환하여 보관하려고 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마케팅과 다양한 컬렉터층을 신규 개발한 것도 좋은 성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마감한 2022 서울 호텔 아트페어에서는 전체적으로 76개 화랑 650여 점, 한 35억 정도의 판매고를 이루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봐서요. 6개의 객실을 사용한 31명의 MZ세대 화가들의 특별전에서 74점 정도가 판매되었고요. 제가 운영했던 정수아트센터룸에서는 20점이 판매된 것으로 보면은 어림잡해서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가능치입니다. 그리고 주최 측의 프리미엄이 있었다고 감안한다 할지라도 20만원에서 1억원대의 아주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매매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그 정도 이상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매할 때 낯선 작품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익숙하거나 아는 작품에서 구매를 했듯이 눈에 익은 것을 구매했던 것들에서 지금은 독특한 이미지에 대한 선택폭이 상당히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가의 가치가 더 보태지면서 작품 거래가 큰 폭으로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 설명이나 딜러의 가치에 대한 이해보다는 젊은 화가의 예술관이나 정신세계에 대한 접근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화가들이 매일 방에서 상주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열심히 피력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화가들이 살아가려면 자기 작업 노트와 가치관을 공고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SNS에 대한 접근성 필요합니다. 예술가로서 자기 PR이 필수적인 말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가와 갤러리와의 친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미술품 구매에 대한 신용도와 신뢰도가 개인에서 갤러리로 이전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화가가 개인전을 하면서 화가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작품에 대한 리세일과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작품 거래 양상을 보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매하는 것인가에 대한 장소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가와 갤러리와의 관계 설정이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구매의 작품에 대한 경향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 화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상통합니다. 특이했던 부분은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이미지보다는 주관적이면서 개념적 이미지로 변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암호 비슷하게 혼자만 알고 있는 이미지 생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머리가 크거나 눈이 크거나 입이 크거나 하는 것은 아주 보통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유형이든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림 안에서 사람을 의인화되어져 있는 세상의 비교 교차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0년 후에는 이들 중 일부만 우리 미술시장에 잔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차치하고서요, 미술시장의 본격적인 변화 조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술가는 외롭고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조금은 엉뚱하여도 된다는 일련의 말 속에 이 외에 여기에 덧붙여져서 마케팅과 협업과 사회와의 조화로운 삶이 보태지면서 더 어려운 예술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로서 팬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을 등에 업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거나 유익했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눌러주세요. 더 나은 미술만평으로 계속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